지금부터 2022 CS 리더스 관리사 한 권으로 끝내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 앞서 목차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마케팅에 의해 두 번째 시대 변화와 틈새 시장, 세 번째 틈새 마케팅, 네 번째 틈새 시장 전략 순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먼저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필립 코틀러, 인간의 니즈와 원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교환 과정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고객과 조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설계, 가격 결정, 촉진,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후 2004년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조직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여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의 기능과 과정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마케팅 흐름은 총 5가지로 보여집니다. 먼저 프로덕션 컨셉. 생산 개념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과 제품의 활용성에 있다고 가정하여 기업의 내적 능력에 초점을 둔 판매자 관점에 가장 오래된 개념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덕트 컨셉. 제품 개념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품질, 성능 등에 있다고 가정하여 마케팅 근시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일즈 컨셉. 거래를 조성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으며 판매자 욕구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입니다. 과잉 생산 능력에 처할 때 수행하는 개념으로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만든 것을 판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객 지향적 마케팅. 기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소비자 욕구 파악 및 만족을 위한 활동을 경쟁자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개념입니다. 고객 욕구에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복합적 마케팅. 그 안에서 4가지로 쪼개어서 보면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관계 마케팅,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모든 형태를 취하는 통합적 마케팅, 고객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내적 마케팅, 윤리, 환경, 법적 맥락에서 마케팅을 이해하는 것으로 기업, 소비자,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마케팅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복합적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경제 발전과 공급 과잉 시대로 이제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경제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급속한 발달로 시간, 장소의 개념이 없어지고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기업 구조 개선이 생존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마케팅 활동은 타깃 시장을 선정 후 고객 가치를 창조,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획득, 유지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확인하고 규모와 잠재적 수익성을 측정 후 타깃 시장, 제품,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고 직원들의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의 눈에 보이는 만족, 그 이상의 고객 만족을 지향하며 고객이 구입하는 제품, 서비스 자체보다 그것의 사용 방법과 활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피터 드러커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니치는 적소, 특정 분야, 특정 활동 범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니치 시장은 틈새 시장, 특정 분야의 소규모 시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마케팅의 시각에서 틈새 시장은 후발 기업에 아직 선점되지 않은 분야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시장 또는 남이 알고 있더라도 아직 공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장에서 시장 세분화를 거쳐 틈새를 공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의 세분화된 시장을 더 작은 하위 시장으로 나누어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여 시장 점유율을 유지시키는 판매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틈새 시장이 변화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타 기업에서 손대지 않는 잠재성이 있는 시장으로 경쟁 기업이 진입하기 전까지 독점을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틈새 시장의 특징은 뭘까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틈새 시장에 여러 기업이 공존할 수도 있고 틈새 시장이 대형 시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유리한 전략이나 최근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틈새 시장이 있다면 틈새 마케팅도 존재합니다. 틈새 마케팅은 니치 마케팅이라고도 하며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장을 공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표로 세 가지 주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새로운 고객의 틈새 시장 개발의 예로는 아동복 세분화에서 토들러 카테고리, 두 번째 라이프스타일 세분화에서 싱글족, 딩크족, 맞벌이 부부, 마지막 세 번째 고객 특성 세분화에서는 10대 전용 제품, 남성 전용 제품, 여성 전용 제품, 자전거 동호인 타깃 제품 등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은 시장의 예로는 다이어트 성분 음료 등을 노려볼 수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예로는 발찌, 발가락찌, 네일숍,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이 있는데 요즘 핫한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예로 들으면 그립톡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틈새 마케팅의 방법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남이 개척하지 않은 시장이나 과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시장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고 기업은 기존 매스 마케팅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작지만 민첩하게 행동하여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항상 고객의 접촉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고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객이 부담 없이 기업에 접근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업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틈새 마케팅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 전략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세분단의 시장 개척 전략입니다. 기존 세분 시장을 다시 세분화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고립된 세분단위 시장을 개척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분단위 시장 심화 전략은 세분단위 시장이 좁지만 깊게 개척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유형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개성화 대응 전략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개성화 의식을 전제로 하여금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 CS 리더스 관리사 한 권으로 끝내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